네, 신년 운세 사주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신년 운세를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경인일주 오늘 이 일주가 어떤 일주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주 분석에서는 이제 일지의 지장간의 분석이 좀 선행돼야 되는데요. 일지가 이제 인목이죠. 예, 경인의 인목인데 지장간은 무병갑이 되겠습니다. 7, 7, 16인데 숫자는 이제 무토 7일, 병화 7일, 간목 16일이 한 달 동안 요런 날짜별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무토는 이제 편인이 되겠고요. 병화는 편관, 간목은 편재죠. 전부 이렇게 그 편을 깔았어요. 편의 반대는 이건 정이죠. 이 편은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경인일주가 일지지장간에 재관인을 전부 뭐냐면 편으로 깔았다는 얘기는 좀 유별나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천간지지가 모두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인일주의 속성은 이제 외성적인 그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백호의 기질이라고 했는데요. 경인일주가 백호는 아닙니다. 백호는 아닌데, 백호는 이제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갑진하고 을미, 그 다음에 이제 병술, 정축, 그 다음에 무술, 임술, 개축, 총 7개죠. 뭐, 백호살이 7개를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외워놓으면, 그래도, 저 사람 뭐 좀 사주 공부하네,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일단 외워놓는 게 낫습니다. 백호의 기질이 있다고 했는데, 백호는 아니자면 왜 백호의 기질이냐. 자, 경금이 흰색을 의미하는 거고, 이는 호랑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호의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경금 일간이 약하진 않아요. 이제 센데. 자, 경인일주가 어떤 일주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백호죠. 흰 호랑이인데, 자, 이는 이제 숲속을 의미하죠. 경금은 바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산 속에 바위 위에 앉아있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경인일주가 그림이나 사진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경인일주가.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그림을, 사진을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죠. 아주 그냥 좀 강한 면모가 있고, 그리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렇죠. 예, 모습이 좀 당당합니다. 경인일주 약하지 않아요. 네. 경금이 인을 보면 절지예요. 12운성당. 이 절은 이제 끊김을 의미하는 건데, 끊긴다는 얘기는 이제 절처봉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절처, 끊기는 곳에 봉생, 생에 다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다 해서 절처봉생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절과 생은 이제 끊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절궁은 변화가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경인일주가 삶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일지를 편지를 깔았죠. 재물 욕심 많아요. 자, 일지는 배우자궁인데 절지죠.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정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우적 관점에서는 이제 금수상관, 희경관인데, 이거는 뭐냐면 경일간이 만약에 자월에 태어났다 한다면, 경금 입장에서 자는 뭐냐면 이제 상관에 해당되죠. 그래서 금수, 금이 수를 보는 상관, 금수 상관 됐죠.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니까 금수가 자월 상관을 봐서, 금수 상관은 희견관이에요. 관성.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 관성은 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예요. 이게 떠줘야 돼요.
경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조후적으로 지금 한참 추운 겨울이죠. 자월은. 경금은 바위나 쇠잖아요. 엄청 차갑죠. 금수상관은 금이 수를 보는 상관일 경우는 희견관, 희견화라고 합니다. 관이 화니까. 그래서 자월에 태어난 경금이 병정화가 힘있게 떠 있으면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사주입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런 의미입니다. 희견관이나 희견화나 같은 말이죠. 인성이 무토인데 지금 절궁으로 다 깔려 있죠. 절로 깔려 있고 생이죠. 무토가 인목을 보면 생이에요. 무토가. 자, 여기 무토 여기 있죠. 무토가 인목을 보는 거잖아요. 절, 태, 양, 생. 화토동법으로 인해서 병화, 무토 똑같이 인을 보면은 생입니다. 예. 그래서 자, 생좌, 절궁 다 똑같죠. 자, 무토, 병화, 화토동법 방금 얘기했죠. 화토동법으로 생좌, 절궁이에요. 인성생지는 굉장히 좀 밝음을 의미하는 거고, 관성이 생주다라고 하는 생지는 후원성이에요. 후원. 누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성생지니까 관성은 직업 직장을 의미하는 거니까 직장 내 후원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궁이니까 직업적인 변동이 있어요. 경인일주가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예, 직장 많이 옮깁니다. 출세욕 강해요. 예. 출세욕 강한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 있을까요? 이직하면서 많이 옮기겠죠. 예. 편제가 녹좌 절궁이니까 이거는 이제 간목이 인을 보면 녹좌, 녹근은 이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직위를 의미하고. 재성은 남명한테 이제 배우자니까 녹좌니까 현출한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경인일주 남자는 어떤 여자? 반듯한 여자를 만나지만 유정왕의 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여명인 경우에는 재를 깔기 때문에 여명이 재를 깔고 있다 그러면 돈을 벌러 나가는 거죠. 여명 가주 많아요. 예. 직업적으로는 전문직 직장인, 의료, 해외 무역, 특수직 공무원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일지에 재를 깔았으니까 개인 사업 잘 맞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천간은 진신인데 간목, 정화, 임수인데 특히 간목, 정화는 있어야 돼요. 예, 이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인 일주가 갑진년 24년을 만났는데 갑진에 세운 천간은 간목이죠. 자, 이 간목은 편재죠. 편재입니다. 편재. 편재는 편재지만 이거는 길성이에요. 재성은 다 길성으로 보죠. 돈, 그 다음에 재물을 의미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경인일주가 얻냐 안 얻느냐는 천간오합으로 보는데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기합인데 갑진년이니까 기토를 봐야 되겠죠. 이 간목이 기토를 봐야 돼요. 드러난 천간의 기토를 볼 수 있겠고 지지지장간에 있는 기토를 볼 수 있는데 지지지장간에 기토가 있는 거는 축오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목 편재 길성이 재물, 돈, 그 다음에 남명에서 여잔데 같이 이게 얘를 기토를 봐야 되는데 드러난 천간의 기토를 보게 되면 이 편재는 얻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랑 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지지장간에 있는 기토랑 얘가 합을 한다. 그러면 이 편재에 대한 득이에요. 편재가 작용하면서 내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경인일주가 축오미를 깔고 있는 경인일주다라고 한다면 이 간목 편재는 어떻게 된다? 내가 얻는다. 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운 지지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되겠죠. 진토는 편인인데 이게 뭐 편인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수로 쭉 가면서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인도 만나겠죠, 진이, 그죠? 그런데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형충회합, 파해도 있는데 파해는 약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형충회합은 작동이 돼요. 그래서 그 12개 지지를 대입해보는 겁니다. 자, 경인일주가 자.
자진은 삼합신자진의 반합인데 이거는 작동을 합니다. 이건 수지요. 경금 입장에서 수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이 되면서 어느 경우에 경인일주가 쥐띠인 경우에는 자진이 되면서 식상에 대한 육친성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새롭게 어떤 일을 벌리는데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 옮겨요, 그거를. 자, 자축. 자, 축진파 정도죠? 파는 그냥 스트레스 정도예요. 크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진 뭐 없죠? 형충, 회합, 파해, 뭐 원진기문으로 태는 없어요. 작용하지가 않아요. 경인일주가 범띠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묘진 이것도 작동하지 않죠. 삼합의 반합인데 삼합은 세 글자가 모두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이고 두 글자로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 경인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인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사주 원국에서. 그러면 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팅이 되죠. 인묘진이 세 글자가 다 붙어 있고 세 글자가 다 있고 다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진토가 여기 오다 쭉 오다가 제가 아까 초반에 이렇게 가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묘가 있으면 여기 진이 가면서 작동을 해요. 이렇게 딱 붙잖아요. 여기에 딱 붙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이거는 목의 방합이죠. 방합 강력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성이잖아요. 뭘로 보느냐? 재적 성취. 예, 재적 성취입니다. 만약에 경인일주가 묘시에 태어났어요. 묘시는 몇 시? 묘시는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입니다. 자, 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인묘 원국에 되어 있죠. 자, 진토가 쭉 가면서 세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재적 성취입니다. 자축, 인묘, 진진자영 스트레스 정도예요. 자축, 인묘, 진사. 자, 없죠. 진사.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특별하게 작동하지가 않아요. 오진 뭐 없죠. 얘도 작동하지가 않아요. 오미. 얘도 뭐 진미 뭐 없죠. 형충해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작동하지가 않아요. 오미신. 자, 신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지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신유. 진유합이죠. 요거는 형충회합에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합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작동을 해요. 이거는 묶이는 겁니다.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요. 자, 유금은 경금 입장에서 이제 겁재, 뭐 비겁 정도인데, 이건 형제, 자매, 친구, 동료예요. 그러면 경쟁자도 되고. 그하고, 그 다음에 인성, 편인하고 이렇게 묶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육친성에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2024년에는 경인일주가, 지금 닭띠인 경우에는, 이상하게 뭐냐면 친구나 동료, 경쟁자로 인해서 뭔가 좀 답답함이 있고 인성,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좀 색다르게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그 정도의 답답함이 있어요. 이건 잃는 건 아닙니다. 잃는 건 아니고 좀 답답함이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충에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작동이 돼요. 그러면 진술충이 작동이 되면 진토의 지지에 지장간 을계무, 그 다음에 술토의 지장간 신정무가 밖으로 나오면서 천간오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계합. 여기에 해당되는 합의 천간, 드러난 천간이 있겠죠. 요 신금, 병신합, 요 정화, 정해맘, 요 무토, 무계합, 을경합.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는 드러난 천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죠. 합이 되는 천간. 요거는 실로 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득실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경인일주가 개띠인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다. 득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사주를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변화냐? 직업적인 변화, 금전적인 변화, 그다음에 이성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겠죠. 특별히 걱정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변화가 많은 한 해다. 어느 경우에 경일주가 개띠인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 자, 진해. 이거는 이제 뭐 귀문 정도니까 스트레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경인일주 뭐 나름대로 좀 독특하고 좀 멋진 사주인데 하여튼 24년 갑진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